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강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하버드식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네. 예전에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당시 사대부들은 한글을 만든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밑에 계층의 사람들이 한글을 알게 되면 지식이 많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알면 지식의 유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 어떻게 보면 독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 솔직히 우리 옛날 왕의 옷과 중국 왕의 옷도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자, 꿈을 물어볼 때 답을 다 명사로 합니다. 장래희망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 장군, 의사, 변호사. 왜 그럴까요? 바로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함이 중요하고 명함빨이 중요하고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로 꿈을 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뿌리 깊게 우리한테 내려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애들한테 희망이 뭐니 하면은 학교 이름을 대요. 그죠? 특목고 이름을 대고 대학교 이름을 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에 기대서 우리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학벌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기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실력에 기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또 볼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인 거예요. 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재미난 게 중국에서도 그런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할 적에 굉장히 허례허식,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을 가면은 신기하게도 차들이 다 조그매요. 다 경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보다 솔직히 많이 잘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차를 몰고요. 집도 보면 우리가 더 큽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서양의 실질적인 합리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더 폼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 희망, 꿈, 목표를 잡을 적에 보여주기 위한 꿈을 많이 찾습니다. 하버드식 목표 설정 우리 단계를 이제 5가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꿈, 목표 이게 없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못하고요. 성공을 왜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꿈과 목표가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 그냥 막연히 우리 엄마가 의사 하려니까 초등학교 때 말 잘 들어요. 그죠? 의사 할게요 하지만 뒤에 막상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시험을 얘기를 할 적에 뭐가 되고 싶다 할 적에 시험을 칩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우리가 치는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죠? 그 사람의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그 하루의 시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재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장원급제죠. 이것 또한 중국의 영향입니다.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 합격을 위한 공부, 이거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에는 어떻게 보면 합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권택 감독님 계속 공부하실 겁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서태지도 음악을 만들면서 계속 공부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뭔가를 따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진짜 공부에는 결국 감동밖에 없습니다. 누구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진정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공부는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 시험형 공부이고,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한 것은 정말 뭔가를 해서 창조하기 위한, 글을 쓰거나 뭐 영화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공부가 되겠죠. 공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를 위한 공부, 그리고 더 기본적인 실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공부. 인생의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뭐죠? 직선의 공식이죠? 네. 자, 쭉 볼까요? 인생의 성공 공식. B는 요점입니다. 그죠? A는 기울기예요. 각도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상속받는, 부모님한테 상속받는 게 바로 B 지점입니다. 상속받는 거. 부모님의 덕으로. A는 뭐냐? 나의 실력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너스 AX. 그렇죠? 마이너스 기울기예요. 아무리 이 B가 많아도 마이너스 가진 사람은 결국엔 다 잃어버립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분이 계세요. 부모님을 잘 만나서 7살인데 300억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17살인데 5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로또를 받은 거예요.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너랑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500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0억이 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한테 받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너 부모님한테 500억 받았어? 돈도 없는데 왜 넌 노력 안 해? 이 받은 친구들 노력 정말 열심히 합니다. 영어, 중국어, 외국어 많이 배우고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많이, 요즘은, 그죠? 이 시대는 더 많이 물려받는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 현실이 이렇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기울기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쭉 가는 사람. 기울기가 1인 사람. 그죠? 기울기가 이게 자체가 없죠? 이 사람은 그냥 물려받은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울기를 정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이 받아도 노력해야 되고 적게 받으면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성공 공식은 y는 ax 플러스 b. 우리 수학 공식과 똑같습니다. 자, 꿈. 영어로는 어떻게 쓰죠? 드림입니다. 드림. 한국말로는 드림. 무슨 말이냐? 무엇을 드린다. 무엇을 드릴 거냐? 셰익스피어는 멋진 문학 작품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선물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피카소는 살아있는 동안 8만 점이 넘는 작품을 주었습니다. 에디슨은 2,500점이 넘는 발명품을 주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만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글을 써서 남기고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전문직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사는 건 당연히 살고 그 이상 무엇을 줄 것인가. 빌 게이츠는 프로그래밍을 주었습니다. 그죠? 최근에 NC소프트라는 한국의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드신 김택진 사장님은 1조 원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건 뭘까요? 게임을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게임을 하는 사람보다는 게임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제가 보기 한국에서는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쉬운 거가 소주를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그죠? 소주 만드시는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죠? 담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많이 먹는 도너츠, 음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TV, 휴대폰, 결국 누군가는 주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꿀 때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나이키를 만든 사람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신발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커피를 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룡이 왜 뛰어나냐? 전 세계 아이들한테 멋진 액션 영화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좋아합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자, 꿈은 드린다. 그죠? 꿈이 없는 사람, 막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 연을 날리는 사람. 그죠? 연만 날리는 사람. 그러다 끝나버려요. 자, 제일 처음에 하버드시 목표 설정의 첫째는 꿈은 명사로 꾸는 게 아니라 동사로 꿈을 꾼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한테 계속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내가 1,000억이 있어도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한테 만약 1,000억이 있다면 굳이 직장을 안 다녀도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이 진짜 여러분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느냐 이거는 왜 그렇죠?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돼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직업을 원할 뿐입니다.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가? 결국 뭐냐면 그 해답은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죽기 전에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찾아가고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인 양 살다가 죽는 겁니다. 1,000억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5, 5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식 문제를 피면 주르륵 적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왜 객관식이 아닌 거지? 한국식 교육은 찍기 교육입니다. 진짜 교육은 다 주관식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험용 공부는 정답이 존재하지만 인생에서의 공부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은 내가 만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게 진정한 공부입니다. 목표가 없는 공부는 다 죽어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 한번 오늘 적어보세요. 나는 내가 1,000억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1, 2, 3, 4, 5. 질문을 했을 때, 멍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멍 때리는 사람은 멍땡이가 됩니다. 멍만 때리다 갑니다. 멍 때리는 시간이 가장 낭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이거는 매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아이들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00억이 있으면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자,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거. 세계 여행. 두 번째 목표 설정 방법. 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도 목표가 세계 여행 중에 하나가 1년에 저는 4분기가 있죠. 4번 여행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분명하죠? 1년에 4번. 해외여행, 한국여행 다 포함해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할당이 됐고, 저는 이제 가을, 겨울 남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연히 세계여행 갈래가 아니라, 보세요. 매년 한 군데만 돌아도 10년이면 10군데밖에 못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항상 유통기한, 꿈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식 목표 설정은 굉장히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똑똑함과 똑똑하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수치화할 수 있느냐, 숫자가 있느냐, 기한이 있느냐. 기한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환상에 젖어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언제 뒤에 뭐 행복하게 되겠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누가 떠먹여 주지도 않고 그냥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을 선택한 사람, 성공을 선택한 사람, 그거를 먹겠다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먹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롤 모델을 찾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한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 꿈은 왜? 동사로 꿔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꼬마 때, 10대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느냐? 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중국에서 많이 태어났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러죠. 이제 10살이면 야 너는 이제 서커스 단원이 되라. 딴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서커스만 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의 대학교는 뭐죠? 대학 전공을 미리 전공을 선택하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10대 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맞는 길을 찾아가라. 그래서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보물찾기입니다.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대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미 해본 일을 한 사람, 롤 모델을 찾으라는 것은 뭐냐면 또한 이 말은 맹모 삼촌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롤 모델이 누구냐? 라이벌이 누구냐? 누구를 이기고 싶으냐? 내가 존경할 만한 애가 없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존경할 만한 사부가 없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무식하다는 겁니다.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이겨내고 싸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죠? 책을 통해 봅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도 책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자서전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보통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년의 공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한 권을 보면 100년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것, 실패했던 것, 그리고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낱낱이 다 공개가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100년을 내가 다운로드한 겁니다. 책 속에서 많은 롤 모델, 또 뭐 공연도 좋습니다. 강연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책을 보면서 결국 나를 흥분시킬 롤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죠? 자, 첫 번째 뭐였죠? 동사로 꾸는 것이다. 두 번째, 유통기한이 있다. 세 번째, 롤 모델을 찾아라. 자, 목표가 생겼어요. 기한도 생기고. 목표만 가진다고 성공을 하게 되나요? 3단계가 있습니다. 성공의 3단계. 첫 번째, 목. 두 번째, 개. 3번, 실. 목개실이다. 뭐죠? 목표. 두 번째, 계획. 그 다음에 실천. 목표는 바로 드림입니다. 꿈. 내가 뭘 줄 것인가. 그죠? 롤 모델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계획이 뭐죠? 유통기한을 주고 쪼개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목표만 세워도 안 되고 계획만 세워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합니다. 98%가 계획 세울 줄 압니다. 자, 목표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 목표 없는 사람들이 반이에요, 반. 잘 모르는 사람들. 계획 세우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48%입니다. 여기까지가 98%예요. 대부분 계획은 짭니다. 이걸 못해요. 실천을 못합니다. 저게 관건입니다. 성공을 못하는 이유는 목표 잡을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어떻게 더 실천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이 목표를 잡을 적에 1000억이 있으면 요 얘기를 드렸죠. 1000억 있으면 뭘 할까? 꿈을 찾을 적에는 방향이 5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5가지 방향. 그러면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여기는 뭐냐? 경제 독립의 꿈입니다.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첫째 잘 살아야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무지 받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1.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대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결국 자산의 꿈입니다. 목표 설정할 적에 제일 첫째, 내가 얼마를 모을 것인가. 이건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은 올해 이 금액은 반드시 모으겠다라는 목표 투자 금액이 있습니까? 그게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있으신 분, 정확하게 있으신 분. 네. 자, 내리셔도 되고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는 부모님 밑에서 큰 아이와 막연히 그냥 뭐 모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목표. 난 부자 되고 싶어. 계획. 이게 바로 뭐냐? 매월 얼마는 내가 모으겠다라는 목표 금액 짜는 게 계획입니다. 매월 100만 원 모으겠다. 근데 안 모아. 그러면 여기 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획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히 모이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경제 독립, 결국 자산을 위한 꿈. 매월, 자, 올해 얼마나 모으겠다 그러면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돼요. 간단합니다. 쪼개는 힘. 그게 바로 목표 설정의 힘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모아야겠다 라는 결심을 못한다면 그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자 되겠다는 꿈을 버려야 돼요. 그건 괜히 자기만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반드시 액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아이와 같이 매월 얘기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 항상 식탁에서 뉴욕타임즈를 읽지 않으면 가족 대화가 안 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집안에서 그 할머니가 대단하셨어요. 할머니가. 그 집에서는 설거지 담당이 뭐냐면 보드게임을 해가지고 제일 지는 친구가 설거지 담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돈 걱정은 너네 하지 마. 부모님이 할게. 이게 또 하나 뭐죠?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하지 마. 산업공상. 우리나라는 선비가 최고입니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최고입니다. 칼 들고. 우리는 선비가 최고입니다. 자, 제가 미국 가서 쇼크 먹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거기는 초등학생 때부터 물건 파는 것을 가르칩니다. 쿠키를 만들어서 팔고요. 베이비시팅이라고 하죠. 애기 돌봐주는 거. 제 여동생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했습니다. 개 몰고 다니면서 또 용돈 벌고.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의 대가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공부도 중요하지만 노동도 중요합니다. 돈을 일찍 벌어보기 때문에 미국의 아이들은 돈의 개념을 일찍 알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느냐. 일찍 생활고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일찍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겠다. 삐뚤어지면 안 되겠다. 뭐냐? 편하게 자라나는 애들은 당연히 목표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편한데. 기다리면 상속금 나오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부자라면 더 악랄하게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하버드 동창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얘 보고 내게 했어요. 그래서 얘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뒤집고 정말 힘든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생활, 사람들에 대한 예의, 어른에 대한 예의, 사회생활에서의 에티켓을 깊이 있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이 뭘까요? 돈이 생기면. 두 번째는 교육, 즉 자기 발전의 꿈입니다. 자기 발전.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거창한 것 같지만 저는 공부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 합니다. 새로운 체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에요. 그죠? 제가 연기 배웠죠? 컴퓨터로 음악을 만드는 미디를 배워봤습니다. 화성학을 배워봤고요. 피아노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더 시간을 내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내 발전을 위해서, 내 교육을 위해서 이 꿈속에 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역으로 올해 어머님들께서 아니면 아이들이 초중 다니는 애들은 정신없으니까 그렇고 꼭 배워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어머님들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 꽃꽂이를 배워보고 싶다. 빵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다. 노래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다 공부입니다. 자, 애기 낳고 애기 키우니까는 어머님들 딴 거 다 희생하시고요. 애들만 키우세요. 기분 좋습니까? 애들도 키우지만 어머님들이 경제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부동산 공부를 더 하고 싶어. 돈 버는 법 배우고 싶어. 그게 공부인 겁니다. 1,000억이 있으시면 그냥 맨날 세계여행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하면은 심심합니다. 나를 발전시키고 뭔가 배워나갈 때 우리는 자아실현의 꿈을 이룹니다. 내 발전을 느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냐? 우리가 돈을 모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세 번째, 꿈을 꿀 때 뭘 생각을 하느냐? 자, 교육도 했어요.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공부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밥도 잘 안 먹고 뒤죽박죽이고 맨날 밤새고 살 빠지죠. 그러다가 담배를 피게 됐어요.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공부만 해.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너무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나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건강 챙겨야 됩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도 되게 밤낮이 바뀌시고 일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일 많이 하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나는 올해는 최소 3달간은 수영을 배우겠다. 골프를 하겠다. 근데 골프는 솔직히 운동보다는 좀 과시가 더 큽니다. 그렇죠? 에어로빅을 하겠다. 그 꿈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나와야 됩니다. 3달 동안 수영을 배우겠다. 격주를 배울 것인가? 매일 할 것인가? 나와의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꿈이란, 목표란 나와의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하리라.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꿈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작업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 굉장히 여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게 된 경위는 보통 친구의 권유죠. 야, 펴봐. 괜찮아. 마약도 똑같습니다. 담배나 마약이나 차이가 뭐죠? 합법적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한 펴봐. 그럴까? 마음 약한 사람은 그 권유에 넘어갑니다. 독한 사람은 아니, 안 펴. 안 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술 한 잔 마셔. 폭탄으로 한번 말어. 두 잔만 마셔. 세 잔만 마셔. 여기까지 됐어. 거절하는 힘.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건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1시간은 운동을 하겠다. 나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새로운 경험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체험, 뭐가 될까요? 경험에는 여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겠다. 겨울에 어딜 가겠다. 가을에 아프리카를 가겠다. 그럼 비용이 얼마가 드나? 그죠? 꿈을 꿀 적에 막연히 꾸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체험 또 뭐가 있을까요? 매 월마다 나는 연극을 보러 가겠다. 판토마임을 보러 가겠다. 음악회를 보러 가겠다. 꼬마 때는 애들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다양한 체험. 예를 들면 섬에 놀러 가기, 암벽 등반. 너무 위험하죠. 새로운 체험들. 박람회 가는 것도 좋습니다. 코엑스에서 하는 박람회 한 달에 한 번 꼭 가기. 그러니까 막연히 이게 나왔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새로운 체험 뭐 하기. 결정해놓고 횟수를 정하고 어디를 할 것인가. 그러면 12회예요. 12번입니다. 그거를 정하는 게 바로 목표 설정의 힘입니다. 자, 자산, 교육, 건강, 경험. 그리고 5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뭐죠? 가족,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매일 까먹을 때도 있지만 매일 외할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드리는 게 제 목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외할아버지는 1919년생이십니다. 네, 아마 이것도 보시겠죠, 언제.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오늘 해인사에 놀러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는데 안부 인사를 매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커다란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일매일 챙겨주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꿈을 설정할 때 결국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죠? 내 바빠. 내 자식이랑도 놀아줄 시간도 없고 마누라랑 놀아줄 시간도 없어. 제가 보기엔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만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일만 하다가 애들은 쑥 다 커버리고 무슨 말이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애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20살이 될 때까지 애를 본 적이 없어. 어느 날 갔더니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있더만. 내 마누라가 잘 키워줬어. 반갑다 아들아. 20년 만에 너를 만났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바로 건강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경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 꿈의 5가지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행복해집니다. 꿈은 5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산, 교육, 건강, 경험, 사람. 사람에 대한 부분은 자 보세요.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 친구한테 못합니다.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도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첫째, 가족을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엔 계속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내 가족을 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고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죠? 여러분의 남편 그리고 자식입니다. 첫째 고객. 아버지의 고객은 마누라, 자식. 자식의 고객은 아버지, 어머니. 첫 번째 고객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감동 못 시키면서 어떻게 일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내 가족도 못 챙기면서 어떻게 우리 동네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해가 되시죠? 네. 가족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감동시켜줘야 된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겠다. 이것도 목표입니다. 네. 매일 한 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다. 무턱대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아이한테 무조건 하루에 한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비꼼, 비교, 독서를 줄여나가겠다. 이것도 목표가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중요한 건 보세요. 우리는 칭찬받았던 거 까먹지 못합니다. 누가 야단쳤던 거 빨리 잊고 싶습니다. 칭찬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하느냐? 어떤 분은 이러세요.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새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는 부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새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세요. 맨날 이제 우리 새어머니가 막 불평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왜 그 한마디 못 하시냐고. 그랬더니 사랑은 말이야 뭐 말로 해야 돼? 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돈이 듭니까? 공짜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못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표현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사치품일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야 행복해집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죠?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도 공짜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너 좀 잘생겼는데 괜히 왜 그래? 쭈뼛쭈뼛해질 수도 있습니다. 입은 행운을 부를 수도 있고 불행을 부를 수도 있는 정교한 안테나입니다. 우리의 혓바닥은 안테나를 흔드는 주파수를 뽑아내는 정교한 안테나입니다. 입에서 칭찬을 뽑을 것이냐, 비교를 뽑을 것이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목표 설정에서 이 5가지. 자산, 교육, 건강, 경험, 사람. 이 5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할당량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당량. 그게 계획이죠. 그걸 지켜나가는 게 실천 목록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아이한테 뭘 칭찬을 해주겠다. 남편을 어떻게 해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멋들어진 요리를 해주겠다. 1월 달에 저희 여동생이 뉴욕에서 놀러 왔어요. 여동생은 지금 뉴욕에서 타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임 워너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외롭지 않나 봐요. 저는 혼자 있으니까 어머니 묻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동생이 1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럼 딱 10일 정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꼬마 때 헤어져서 그 10일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딸내미를 한 번 보면은 그 다음 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못할 짓이다 싶어서 한국에 돌아온 거죠. 근데 뭐 남자가 더 그런 부분에서 한국적인 사고, 저도 유교 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버지 옆에 있겠다. 일본에 놀러를 갔습니다. 가족여행을 갔는데 얼마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아키타라는 곳이었는데 산속에 노천탕이 있습니다. 400년 된 온천탕이에요. 완전히 겨울의 나라입니다. 겨울꽃이 폈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딱 한두 사람? 노천탕에 아버지랑 저랑 떡 들어가서 그 일본에서는 그 수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머리에 얹어 놓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야,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 세상에 아버지랑 나랑 지금 목욕하고 있는 거는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왜? 여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목표를 만들 적에는 5가지로 나눠야 된다. 자, 그 다음 5번째. 오늘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와, 좋아, 우와. 이 5가지로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되지 않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망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서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이건 진지한 겁니다. 왜? 매일매일 봐야지 까먹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루살이와 똑같습니다. 자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건망증에 걸려있고 맨날 까먹는다. 정말 기억 잘하는 사람이 3일 갑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다 까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꿈이 이거였지? 왜? 우리는 다 바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꿈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자, 작년에, 여러분, 작년의 꿈이 무엇이었나요? 작년의 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작년의 꿈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교육. 나는 매월 몇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목표다. 아니면 없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앞으로 매월 최소 한 권을 보겠다. 네. 그러면 자, 6, 7, 8, 9, 10, 11, 12. 몇 권이죠? 7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주면 애도 다 키우고 밥도 다 해먹으면서 10권의 책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거 하는데 한 권의 책도 못 봅니다. 애들도 학원에 보내보면 어떤 애는 책만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공부 다 해. 근데 얘는 학원도 2군데 보내줘야 되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줘야 되고 돈이 2배, 3배 들어. 그런데도 못해. 넌 돈만 먹어. 넌 돈 먹는 기계야. 이해가 되십니까? 애들도 들어야 돼요. 너 얼마나 돈 먹는 기계야, 너는. 딴 애들은 몇 번만 가르쳐주면 딱 하는데 너는 왜 돈이 2배, 3배 들어가니? 왜 시간도 2배, 3배 들어가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 교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작년에 내가 꿈이 뭐였는가? 그게 있는 사람이 올해의 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왜냐? 나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와의 전투이기 때문에. 왜? 나는 정말 게으르기 때문에.
나는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항상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몸이 항상 셉니다. 왜냐? 우리의 몸이 더 게으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온몸이 필요합니다. 그죠? 목표 세우는 거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독심들. 맞죠? 계획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하시는 분은 이제 적어요. 하고 머리로 목표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을 할 땐 온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왜? 우리 온몸은 나의 적이기 때문에. 쉬고 싶기 때문에. 놀고 싶은 걸. 술이 더 좋아. 담배가 더 좋고. 중독됐기 때문에.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 저는 구체적인 꿈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환상 속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 공상. 엄마, 나 한 방 할 거야. 멋지게 할 거야. 내가 끝내주는 작가가 될 거고 어떤 친구 끝내주는 가수가 될 거야. 노래 연습해? 아니, 나 좀 놀다가. 끝내주는 작가가 될 거야. 그럼 글을 쓰고 있니 매일? 텔레비전 보고. 뻥튀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은 꿈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이 없는 사람은 시간 관리도 필요 없고요. 습관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그죠, 하버드 입학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꿈을 꿀 때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줄 것이냐. 자, 한국에서 서울에 압구정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면 뭘 주는 거죠?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의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상이. 조앤 라울링이 해리포터를 썼을 적에 자기 아들한테 읽혀줄 책을 썼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감동시킬, 정말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가 읽고 정말 좋아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한 명이 감동되니까 전 세계가 감동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중에서 글쓰기를 좋아해요. 짬짬이 우리 애를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근데 영어도 좀 했어. 짬짬이 번역을 해. 여러분도 모릅니다. You never know. 전 세계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는 이거예요. 왜 영국 아줌마가 쓴 해리포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고 왜 한국 아줌마가 쓴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읽으면 안 됩니까? 꿈을 꿀 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꾸어야 됩니다. 내가 뭘 드릴 것인가 할 적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래요. 박찬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야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너무너무 대단하죠? 환상적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 엄청난 천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뛰어넘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역사 속에 천재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겨볼래. 빌 게이츠를 이겨볼래.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죠?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거 했잖아요. 박찬호가 했잖아요. 박세리 했잖아요. 김연아 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시킬 멋진 퍼포먼스를 내가 주겠다. 우리 아이한테 뭔가 상속할 때 목표 설정도 상속을 같이 해야 됩니다. 너는 그냥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평생 김치만 먹다가 한국에서 묻혀라. 이것이 아니라 이소룡 보세요. 이소룡.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죠?
미국의 아이들도 이소룡 좋아합니다. 영화 4편 만들고 그 사람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멋진 것을 만들고 가자. 왜? 우리는 지구 여행을 온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서울에 살면 63빌딩 잘 안 갑니다. 제가 뉴욕에 살 적에 자유의 여신상 안 갔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요. 아, 그때 더 돌아볼 걸. 보스턴에서 공부할 적에 더 돌아볼 걸.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나는 게, 살러 온 게 아니구나. 여행하러 왔구나. 우리는 지금 한국에 여행 온 겁니다. 장기 여행입니다. 뭘 주고 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드림입니다. 그래서 기왕 온 거,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시험 점수가 아니라 영어로 뭔가를 주면 전 세계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전 세계에 줄 것인가? 꿈을 크게 꾸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내가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로 꿈을 꾸고 전 세계적인 꿈을 꾸면 나도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구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무지막지하게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열심히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책을 많이 냈지만 이제는 미국에 낼 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줄 무엇인가?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 너한테도 뭘 주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뛰어넘어라. 세계 속의 역사 속의 천재를 골라서, 야, 엄마가 너 이 정도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좀 어떻게 됐구나. 한석봉의 어머님, 에디슨의 어머님, 우리가 아는 많은 천재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들을 잘 키워도 여자 잘못 만나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자를 잘 키워도 못난 남자 만나면 준급은 만듭니다. 맞죠? 그리고 또 애들을 만들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여자의 몫이 그렇게 큽니다. 우리 지구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꿈을 찾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1000억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면 무엇을 꼭 하고 싶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재미난 것은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들으셨던 거는 3개월 남기시고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맞죠?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모릅니다. 그 유통기한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1000억이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 1년밖에 못 산다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뭘 줬냐? 기한을 주고 비용을 준 겁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꿈을 볼 때 뭐든지 한계가 있다. 유한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5가지. 이거 적어보는 겁니다. 하버드식 목표 설정은 뭐였죠? 뭐든지 수치를 넣고, 그죠? 자산을 키우고, 교육을 나를 발전시키고, 건강을 챙기고, 경험, 여행도 포함되죠?
그리고 사람,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뭐였죠? 제일 중요한 게 성공의 3단계, 목표, 계획, 실천. 목표와 계획은 다 짤 수 있지만 실천은 되게 힘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습관은 운명을 만듭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것은 성공 습관입니다. 하버드식 성공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공 습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이제 분석하게 될 텐데 그 다음 단계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고 성공 습관을 하려면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쭉 한번 해보면 꿈은 명사로 꾸나요? 동사로 꿉니다. 꿈에는 무슨 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다. 꿈을 꿀 때는 뭘 찾아라? 롤 모델을 찾아라. 그 다음 꿈을 꿀 때는 어떻게 해라? 5가지 방향으로 꿈을 꿔라. 맞죠? 첫째가 자산, 둘째 교육, 세 번째 네, 사람. 처음에는 가족, 그 다음에 우리 동네의 사람, 우리나라의 사람, 그 다음 전 세계적. 그 다음 단계가 5번째 뭐였죠? 기록되어야 된다. 그것이 계획까지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5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1, 2, 3, 4, 5. 그죠? 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왜 명사로 꿈을 꾸고 왜 많은 부분 중국식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꿈을 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들어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할당량, 목표를 잡으면 매일매일 해야 할 그 실천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당량. 올해 이번 달에 얼마를 모을 것인가? 이번 달에 책을 뭘 볼 것인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몇 시간의 시간을 쓸 것인가? 경험은 한 달에 한 번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아끼는 가족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사항들을 나오는 것까지가 바로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죠? 제가 드리는 거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 다음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냥 와 좋다. 자 다음 이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숙제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드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막연하다 했을 때 연을 날리는 것도 그렇고 참 이 글을 보다 보면 새로운 상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설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적에는 결국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는 겁니다. 그죠? 단어의 유희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계속 까먹기 때문에. 좋은 글을 계속 봐야 되고 좋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세뇌시키는 거. 목표 설정은 1년마다 해야 됩니까? 얼마마다 해야 되죠? 매월 한 번씩 가족들과 아빠와 엄마와 좋은 대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험용 공부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지 말고 어른도 만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학원만 가. 어른을 어떻게 섬기게 되나요? 대화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올해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엄마는 이번 달에 목표 돈 모으는 게 이거였고 근데 잘 안 됐어. 더 할 거야. 엄마는 이 책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 중간 점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설정만 하고 관리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월 한 번씩은 가족 간의 목표 설정을 하라. 이때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은 학원 한 시간 문제집, 두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항상 대화하고, 왜?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좋은 습관, 좋은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이거 한다고 누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에 숙제를 쭉 잘 해 오시면 다음 주는 그 하버드식 성공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숙제를 해오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